이번 추석엔 정말 다 모이는 거지? 첫째도 오고, 둘째네도 온다고 했고, 아이고, 가슴이 벌써부터 두근두근하네. 우리 손주들 얼굴 보는 게 얼마만인가. 민우랑 영우도 많이 컸을 텐데. 명숙 씨는 혼자서 이런저런 혼잣말을 하며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73세가 된 명숙 씨는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이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9월 중순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올해 추석엔 정말 모든 가족이 다 모일 수 있겠구나. 명숙 씨는 혼잣말을 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명절만큼 외로움이 크게 느껴지는 날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큰아들 영수가 미리 전화로 이번 추석엔 온 가족이 집에 모이기로 했다고 말했었거든요. 명숙 씨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볼펜으로 차근차근 추석 준비 목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큰며느리, 그리고 우리 큰손녀 지윤이. 첫 번째 줄에는 큰아들 가족 이름을 적었습니다. 큰며느리 수영과 손녀 지윤이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명숙 씨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둘째 아들, 둘째 며느리, 민우, 영우. 두 번째 줄에는 둘째 아들 가족들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둘째 며느리 미나와 두 손자 민우, 영우까지. 모든 가족이 이번 추석에는 한자리에 모인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지윤이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공부하느라 바쁠 텐데, 민우는 초등학교 3학년, 영우는 5살. 명숙 씨는 각 손주들의 나이를 떠올리며 무엇을 준비해 줄지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윤이에게는 용돈도 좀 넉넉히 주고 민우에게는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을, 막내 영우에게는 색칠 공부책을 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숙 씨에게 추석은 단순한 명절 그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보냈던 40여 년의 세월 동안 추석이면 항상 온 집안이 북적북적했었거든요. 큰 상을 차리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올해는 정말 예전처럼 될 수 있을까? 명숙 씨는 거실로 나가 혼자 사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때로는 적막하기까지 한 집이 곧 가족들의 목소리로 가득 찰 거라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메모장 세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인 추석 준비 목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송편 재료 사기, 전 부칠 재료 준비하기, 과일 미리 사놓기. 하나씩 적어 내려가면서 명숙 씨는 벌써부터 바쁜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나물 무침 잘하니까 도움받고, 둘째 며느리는 전을 잘 부치니까. 며느리들과 함께 요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생각에 명숙 씨의 마음은 더욱 설레었습니다. 평소에는 전화로만 안부를 주고받던 며느리들과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의 코스모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죠.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 추석이 정말 특별한 명절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수한테 먼저 전화해볼까? 지윤이 좋아하는 음식도 물어보고. 그런데 며칠 전에 추석 이야기했을 때 목소리가 좀 이상했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명숙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거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오늘도 하루 종일 명절 준비로 바빴습니다. 전통시장에 가서 송편 재료도 사고 전 부칠 재료들도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가족들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추석에는 몇 시쯤 집에 올 거니? 명숙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큰아들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도 밝고 경쾌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영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명숙 씨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아들이 직장일로 피곤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 추석은 영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어쩌게? 명숙 씨의 목소리에도 점점 불안감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져서 이번엔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순간 명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일주일 전만 해도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쁘다니요. 바빠서 못 온다고? 지훈이랑 함께 오기로 했잖아. 명숙 씨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 올 생각에 하루 종일 장보고 준비를 했는데 그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영수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 씨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마 영민이까지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민아, 이번 추석에 너희는 올 거지? 어머니 저도 둘째 아들 영민의 목소리도 형과 비슷하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너는 또 왜? 학원 스케줄이 겹쳐서 이번 추석은 좀 명숙 씨는 이번에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추석에 갑자기 못 온다고 하다니. 학원이 추석에도 해?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예, 특별 보강 수업이 있어서요. 정말 죄송해요. 영민의 대답도 영수와 마찬가지로 뭔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전화를 끊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정말 일이 바빠서 그런 걸까? 아니면 명숙 씨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아들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어색함, 준비된 것 같은 변명들. 혹시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건 아닐까? 명숙 씨는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아들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밝고 환했던 집안도 점점 적막해져 갔습니다. 명숙 씨는 부엌으로 가서 널브러진 송편 재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 명숙 씨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으니 혹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상한 예감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뭔가 아들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 이유가 있겠지? 내 아들들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상하긴 해. 둘 다 똑같은 시기에 갑자기 바빠진다는 게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며칠째 명숙 씨는 같은 생각을 반복하며 집안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들과 통화를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그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들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왜 하필 둘 다 같은 시기에 바쁜 거지? 명숙 씨는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수는 회사 일이 바빠서, 영민이는 학원 일정이 겹쳐서. 하지만 이런 일들이 추석 일주일 전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일일까요? 그날 오후 명숙 씨는 평소처럼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층에 사는 이웃 정순희 씨를 만났습니다. 어머, 명숙 씨. 안녕하세요? 아, 순희 씨. 안녕하세요. 정순희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 소식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누가 어디 가고 무슨 일이 있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었죠. 명숙 씨, 이번 추석에는 아들들 다 와요? 그게 일이 바빠서 이번엔 못 온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해요? 정순희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여행사에서 일하는데 며칠 전에 명숙 씨네 큰며느리가 추석 연휴 해외여행 상품 문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숙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해외여행을? 네. 그리고 둘째 며느리 식구랑도 같이 온 것 같다고 하던데. 정순희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명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확실한가요? 제 딸이 직접 상담했고 4박 5일 일본 여행이라고 했어요. 명숙 씨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벤치에 앉아야 했습니다. 명숙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져서.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고 학원 스케줄이 겹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쁘게 기다렸는데 이럴 수가. 명숙 씨는 며느리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게 안부 인사를 나누던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그들이 추석을 피해 해외여행을 계획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들이 우리 집에 오는 걸 싫어해서? 아니면 얘가 뭔가 잘못했나? 명숙 씨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평소에 며느리들에게 부담을 준 것은 아닌지, 너무 간섭을 한 것은 아닌지. 창밖을 바라보니 어린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애들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명숙 씨는 손주들 생각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의 사정을 모를 텐데 할머니 집에 가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 씨는 준비해둔 추석 재료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송편 재료, 전 부칠 재료들, 미리 주문해둔 과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야 하는 걸까? 명숙 씨는 아들들과 며느리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가끔은 가족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계속 남았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그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명숙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너무 그리워지는 밤이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거짓말은 너무하잖아.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명숙 씨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며 같은 생각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숙 씨는 부엌에서 혼자 차를 우려내며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찻잔을 쥐고 있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어머니였나?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 셋이서 웃으면서 이야기했던 순간들.
명절 때마다 함께 요리하며 나눴던 대화들. 그게 모두 가식이었던 걸까요? 명숙 씨는 거실 서랍에서 손주들 물건을 꺼냈습니다. 큰손녀 지훈이가 그려준 할머니 그림, 민우가 만든 어설픈 장난감, 영우의 삐뚤빼뚤 낙서. 우리 손주들은 할머니 집 가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을 텐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린 손주들에게는 할머니 집에서 맛있는 것 먹고 용돈 받는 것이 추석의 전부일 텐데 어른들 사정으로 그마저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해해야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명숙 씨는 자꾸만 자신을 탓했습니다. 아들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며느리들도 가끔은 자유롭고 싶을 수 있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서운했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됐을 텐데. 저녁이 되어 명숙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마침 비슷한 사연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70대 홀로 사시는 어머님의 사연인데요.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명숙 씨는 처음으로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명숙 씨는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명숙 씨는 작은 독백을 했습니다. 비록 이번 추석은 혼자 보내게 되겠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마음도 살아있으니까 다음에는 더 현명하게 준비해야지. 창밖에는 여전히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갔습니다. 명숙 씨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났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가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의 따뜻한 빛이 여전히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 추석은 혼자 조용히 보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서운함과 실망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 감정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명숙 씨는 서랍에서 예쁜 편지지를 꺼내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손주들에게 보낼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지윤이에게 할머니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우리 지윤아, 이번 추석에는 함께하지 못해. 정말 아쉽지만 할머니 마음은 언제나 너와 함께란다. 학교 생활은 재미있니? 할머니는 너의 밝은 웃음소리가 그리워서 가끔 혼자 웃곤 한단다. 건강하게 지내고 공부도 열심히 하렴. 할머니가 사랑한다. 민우와 영우에게도 각각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편지를 다 쓴 후 명숙 씨는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이가 좋아할 만한 예쁜 머리핀, 민우가 관심 있어 하는 과학 실험 키트, 그리고 영우를 위한 색칠 공부 도구들을 정성스럽게 포장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만은 전해지겠지. 그녀는 선물과 편지를 작은 상자에 담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명숙 씨는 혼자만의 작은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 상 위에 올리고 그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여보, 이번 추석은 우리 둘만 보내게 되었네요. 아이들이 바쁘다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키운 아이들이잖아요.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이에요. 명숙 씨는 차례를 지내며 마음속으로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서운함 대신 이해와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근처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있기보다는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명숙 씨네도 이번 추석엔 혼자구나. 옆자리에 남춘 씨가 말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바빠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명숙 씨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윷놀이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고 마음에는 따뜻한 정이 가득 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 씨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진행자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까?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라디오 사연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명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빠르게 바뀜에 따라 젊은이들의 생각과 태도에 적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속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위로에서 시작된 새로운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